계속 들으셔야 될 거고 정규 학기에 꽉꽉 채우셔야 될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선행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된다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또 없으신가요? 네. 학점당 금액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학점 같은 경우에 지금 일반 그냥 한 과목 같은 경우에 21만 원 정도로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그 실습이나 이런 특수 교과목들 말고 일반 이론 교과목들은 21만 원으로 계산하시면 한 과목당 21만 원 곱하기 몇 과목 하시면 등록금 될 거고요. 최소는 9학점이라고 아까 말씀드려서 네, 9학점 이상은 하시게 될 겁니다. 또 다른 질문 사항 없으신가요? 작년에 이어갖고 제가 서울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투리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주눅이 드는데 그래서 작년에 내년에는 꼭 서울말을 배워서 오겠노라 했는데 안 되네요. 어렵네요. 서울말은. 네. 다른 뭐 궁금하신 사항 없으면 이제 장학 담당자 쪽으로 제가 넘겨도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예? 준비 좀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학생지원팀의 장학을 담당하고 있는 최은경이라고 합니다. 장학 부분은 학우님들한테 해당하는 거는 한 개 정도일지라도 장학 종류는 많기 때문에 한번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는 책자를 통해서 한번 쭉 확인을 해주시고요. 크게 장학 일정 그리고 장학 신청 절차, 교내 장학 부분하고 그리고 국가 장학 대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부분에는 기본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 번씩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장학 규정은 시행 세칙 등이나 학교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 기준으로 입학하셨는 분들은 그때 장학을 따라가게 될 거고요. 학우님들은 2018년도에 입학하시기 때문에 그때 기준의 장학을 따라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국가 장학도 매년마다 지급하는 기준이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해당됐다고 해서 올해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작년에 안 됐지만 올해부터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홈페이지나 이런 사항을 통해서 확인을 한 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장학 신청 부분이 장학은 저희가 학생들을 찾아서 이 장학을 걸어 드릴 수가 없어요. 학우님들한테 어떤 장학이 적용이 되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장학 신청 기간 내에 학우님이 직접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교내 장학도 매 학기마다 직접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 국가 장학도 매 학기마다 학우님들이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우님들은 신청하셔야 되는 게 2번인데요. 한 학기에 교내 장학도 신청하시고 국가 장학도 신청하시고 2번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학우님께서 첫 학기 때 서류를 내셨다고 해서 다음 학기 때 저희가 그 서류를 그대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학우님은 한 분이시지만 저희는 몇천 부의 서류를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서류를 그 다음 학기에 끌고 갈 수가 없어서 불편하시겠지만 매 학기마다 서류를 다시 발급받으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장학은 기본적으로 저희도 안내 문자를 드립니다. 드리긴 하지만 연락처 미스라든가 여러 가지 뭐 문자상의 시스템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1000명 중에 한 명한테 문자가 안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자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여기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서 항상 확인을 해주십시오. 교내 장학금 경우에는 정규 학기라고 하면 1학년으로 들어오셨는 분은 8학기, 3학년 편입을 하셨는 분들은 4학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과 학기는 학우님 기준으로 보면 5학년 1학기부터가 초과 학기입니다. 계절 학기하고 초과 학기는 교내 장학금은 지원이 안 되시니까요. 알고 계셔야 되고 간혹 가다가 자격증 종류마다 복수 전공하는 경우 한 학기 더 추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장학금 종류마다 확인을 한 번 더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 학기를 초과하거나 본인의 자격 요건, 예를 들어서 성적이라든가 이수 학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장학 대상에서 제외되실 수 있습니다. 입학금은 입학 첫 학기 때 해당이 되시는 거고요. 나중에 2년 지나서 졸업할 때쯤 되셔가지고 입학금 저는 못 받았습니다. 이 종류에 해당됩니다. 입학금 돌려주십시오. 그러시면 저희는 그때 돼서는 소급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번에 입학하셨는 분들 중에서 입학금 면제되는 장학이 있다면 꼭 신청하셔서 이번 학기에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내 장학금은 이중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직장인 주부 만학도 또는 다른 장학 여러 가지 장학 5, 6개가 해당된다고 해서 다 받으실 수 없으시고요. 제일 큰 비중에 있는 거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국가 장학금하고 교내 장학금은 두 개가 이중으로 될 수가 있는데요. 대신에 등록금 범위 내에서 됩니다. 간혹 가다 연락이 한 번씩 오시는데요. 국가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 받으셨는데 교내 장학금이 20%가 된다고 해서 국가 장학금은 받긴 했지만 왜 교내 장학금은 지급을 안 해주시나요? 라고 전화가 오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건 등록금 범위 내에서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신청하셨다면 국가 장학금으로 전액 받고 교내 장학금은 0원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학교 측의 장학금 적용 순위 첫 번째 국가 장학금으로 먼저 적용이 되시고요.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교내 장학금이 적용이 됩니다. 교내 장학금 이게 신편입생분들 경우에는 다 후지급 되시거든요. 3월에 신청하시기 때문에 후지급 되는데 그 전에 대출을 받으셨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출을 받으면 그거를 저희가 장학재단에 학우님들 교내 장학금 받으신다고 다 등록을 하거든요. 그럼 장학재단에서 학우님들 대출이 있으면 재단에서 받는 내역이 다 나와요. 그럼 저희는 학우님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 대출금 상환으로 들어갑니다. 예, 저희가 대출금을 상환했다고 안내 문자를 드리긴 하지만 저희가 뭐 문자를 워낙 학교에서 문자가 많이 가다 보니까 문자를 잘 안 읽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내역은 학사 정보 들어가면 저희가 한국장학재단으로 반환을 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대출 상환 처리되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중요하기도 한 건데요. 등록금 범위를 초과해서 장학금 수혜를 받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국가 장학금하고 교내 장학금은 거의 등록금 범위 내에서 재단하고 다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다 확인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이라든가 다른 재단이라든가 이런 경우에서 장학금을 받게 되시면 기업이나 재단에서는 나중에 한국장학재단이 다 등록을 합니다. 그때 돼서 확인을 해보니까 등록금 범위를 초과해서 장학금을 받았다. 그래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돈을 학우님이 다시 반환하지 않는 이상 국가 장학금을 더 받으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학우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이번 학우님께서 충분히 아실 거예요. 자기가 등록금 범위를 초과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경우 있으시면 장학재단에 확인하셔가지고 그 등록금을 어디로 상환해야 되는지 그거를 해소를 시켜주셔야지 국가 장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심사가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학금이 지금 신편입생들 경우에는 후지급으로 지급되다 보니까 3월 5일부터 3월 23일 이때 진행이 됩니다. 그때 신청하시고 국가장학금 신청하셨는 분들은 국가장학금 적용 다 받고 하면 4월 말에 저희가 후지급을 해드릴 거고요.
근데 그때 신청을 못했다. 그러시면 마지막 신청 기간입니다. 4차 신청 기간. 4월 달에 초에 있습니다. 이때 신청하시면 지급받는 건 5월 달 말쯤에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우님들이 지금은 신편입생이시지만 다음 학기 때는 재학생이 되시는 거잖아요. 재학생이 되실 때는 수강 신청 전에 신청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수강 신청 전에 하시면 등록금 납입하실 때 성감면 받으십니다. 지금은 등록금이 나오면 학우님들이 전액 다 지불하시고 국가장학도 그렇고 교내장학도 그렇고 다 후 지급받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국가장학이 지금 금요일 날 날짜가 나왔습니다. 정확한 날짜가 2월 5일부터 3월 8일까지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기간은 많이 길어진 상황이고요. 이 기간 놓치시면 더 이상 신청 안 되시니까 2월 5일부터 3월 8일까지 기간 내 꼭 신청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재학생부 내년 되면 학우님 2학기부터 이제 재학생이시잖아요. 2학기 때부터는 지금 5월이죠. 5월 달에 신청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2학기 중에 다음 학기에 신청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먼저 또 신청을 그때 재학생들은 이 1차 신청 기간 놓치시면 안 되시거든요. 물론 2차 때 재학 중에 딱 한 번 구제를 해주긴 합니다. 근데 구제 신청서도 제출해야 되고 학우님들이 신청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꼭 1차 기간에 해주세요. 저희도 1차 때 꼭 하라고 안내를 드리는데 놓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국가장학금이 본인이 소득으로 얼마 봤을 때 나는 해당이 안 될 것 같다 이러면서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는데 그 기준은 계속 바뀌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면 이번에 포항재난 관련해서 국가에서 등록금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근데 17년도 2학기 때 국가장학금 신청을 안 하셨으면 해당을 못 받으세요. 그때 17년도 2학기 거는. 근데 물론 피해가 나중에 생기긴 했지만 국가장학금 신청하셨는 분들 중에서 그게 혜택이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서 안 된다 하더라도 다 우선은 신청을 해 놓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장학금 신청 절차입니다. 홈페이지에 나중에 제가 이거 어떻게 신청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긴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장학 신청이라고 딱 들어가면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뜨세요. 지금 신편입생들은. 왜냐하면 통합환불 계좌 번호가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장학금 신청 페이지로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장학금 지급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급돼야 될 금액은 나왔는데 학생분은 연락도 안 받으시고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계좌 번호를 받고 그 다음에 장학금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페이지가 열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이 아닙니다. 이 멘트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 밑에 안내 문구까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공지될 텐데 그때 들어가셔서 장학금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신청만 하셨다고 되시는 건 아니고 제출 서류 있습니다. 신청하셨던 장학 신청서하고 그리고 장학마다 필요한 증빙 서류 이렇게 구비하셔가지고 학교에 등기 우편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우편 봉투, 학교 주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지에 첨부 파일로 올려놨어요. 그걸 다운받아서 쓰셔도 되고 그거 다운받아서 쓰기 힘들다 그러시면 봉투에 대구 사이버대학교라고 꼭 적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대구대랑 같은 지번을 쓰고 있다 보니까 그 넓은 대구대 어느 학과에 가 있을지 모릅니다. 꼭 대구 사이버대학교라고 적어주셔야지 저희 쪽에 수령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봉투에 학번이라도 꼭 적어서 주셔야 되세요. 왜냐하면 간혹 가다가 장학신청서 출력 안 해서 보내주시거나 하면 동명이인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찾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김수진이란 이름을 검색을 하면 한 40명, 50명 나옵니다. 그중에 저희가 일일이 다 클릭해서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번은 꼭 봉투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신청 확인 이 부분은 장학 신청했는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서류가 왔으면 서류가 왔다라고 체크를 해드려요. 그 서류 도착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고 서류를 확인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럼 저희가 문자로 다 안내 드리거든요. 그 문자 확인하시고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럼 연락 주시면 되고 장학 적용이 되는지 이 부분은 수강 신청하고 나서 등록금 납부하기 전에 등록금 납부할 때 들어가 보면 본인이 신청했는 장학하고 적용되는 장학 감면 비율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확인하고 등록금 결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교내 장학금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쭉 넘어갈 텐데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 장학금 종류, 그리고 신청 자격, 조건, 제출 서류, 장학 비율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종류는 종류대로 보시면 되는데 신청 자격 보이시죠? 진학 장려 장학금은 1학년에 들어오신 분, 그리고 이 신청 조건들을 읽어보시고 직장인 장학이라든가 주부 장학 이런 경우에 두 번째 학기 때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보시면 직장인 주부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 평균 3.0 이상 이런 조건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B가 안 되셔 3.0이 안 되셔가지고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학우님 성적이나 이런 거 다 확인하고 서류라든지 괜히 등기 우편료 낭비하지 마시고 확인하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원 학기 보이시죠? 입학 학기를 포함한 연속 2개 학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학우님은 18년도 1학기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18년도 1학기와 18년도 2학기 이 2개 학기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중간에 휴학을 하셨다. 그래도 지원되는 학기가 그 2개 학기이기 때문에 그 지원되는 학기가 소멸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 오해하시는 분도 있으셔서 미리 짚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렸던 복수 전공자 한 학기 추가라는 단어 보이시죠? 연강학원 장학금에 정규학기에 복수 전공 한 학기 추가 이런 것처럼 장학마다 지원 학기가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주십시오. 이거는 책자에 나와 있고요. 근데 책자가 저희도 장학 정책이 바뀌게 되면은 이건 지금 그 전에 찍은 거기 때문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확인하시고 나중에 바뀌면 홈페이지에 또 공지되니까 그런 내용들 봐주시면 됩니다. 다른 장학금 종류 면학이나 장애인 복지 희망 장학금 이런 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여기 성적 우수 장학이라고 해서 DCU 인재 장학금하고 학업 성적 우수 장학금이라고 있는데 학업 성적 우수 장학금은 학우님이 신청하시는 거 아닙니다. 학교 선발이거든요. 그 학년별로 석차순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학우님들 신청하신다고 전화가 너무 자주 옵니다. 제가 신청을 해야 되나요?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선발해서 통지해 드립니다. 그리고 DCU 인재 장학금은 신청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학년 석차 5% 이내 봉사활동 최소 20시간 이게 기본 조건인데요. 학년 석차 5% 이내는 그 대상자가 그 학과의 5%가 아니라 그 전체 학년의 5%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5% 되시는 분들한테는 문자를 보내드려요. 학기 말에. 그 문자 보내드리면 근데 학우님들이 공부를 난 열심히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봉사 시간을 미리미리 충족시켜 놓으셔야 되세요. 미리 봉사 시간을 충족하시고 그리고 5% 되는 그 학기 때 신청하셔야 되세요. 근데 봉사 시간이 신청하실 때 보면 9월부터 12월 이렇게 미리 그 학기 때 시작하기 전에 공지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성적 관리하시면서 봉사활동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VMS라든가 1365에 등록된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발급되는 인증서가 있으셔야 되고 저희가 공지하는 기간 내에만 시간이 인정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국가장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대학교에 재학 중이시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분위와 성적 이 2가지 조건을 봅니다. 소득 분위에 산정하는 기준은 매년 바뀌고 있고요. 작년도 8분위까지가 가구원 소득입니다. 본인 소득이 아니라 가구원 소득 한 980 정도였는데 월로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가구원 소득이 기준이 좀 바뀌어서 한 900, 월 900 정도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도 학우님들 가구다 보니까 되든 안 되든 교내 장학금 신청하실 분들은 항상 신청을 꼭 기간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득분이 이 부분이 이번에 어제 공지가 됐는데 지원 단가가 바뀌었습니다. 작년보다 금액은 더 올라갔고요. 대신 소득 분위를 산정하는 기준이 조금 더 빡빡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학교는 6분위까지 받으시게 되면은 등록금이 126만 원에 입학금 20만 원 정도잖아요. 대략. 그렇게 되면 6분위까지 받으시면 등록금 전액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겨도 되는 건가요? 사진 찍고 계시던데. 국가장학금은 아까 이야기 드렸는 대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 가능합니다. 2학기 때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 보시면 8분위까지가 약 85%. 그러니까 성적이라든지 이런 요건이 충족되면은 85%는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적 요건이 80점 이상이다 보니까 간혹 떨어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국가장학금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우님들이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신청을 하셔야 되고, 서류 경우에는 재단이 국가기관이랑 연계가 되다 보니까 하루 이틀 정도 국가기관에 연계해서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 아닌지 그런 거를 심사를 합니다. 만약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들어가서 서류 제출 뭐를 해라 이렇게 나오면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거의 뭐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서류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고 뜨긴 하는데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요. 학우님 신청하셨는 페이지에서 재단 추천, 재단에서 추천한다라고 뜨고, 그러면 재단에 추천한다고 뜨면은 거의 선발이 되셨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도 소득분이 이의 신청이라든가 다른 거를 통해서 간혹 가다가 탈락이 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신청 현황을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급 대상이라고 뜨면은 학우님 이제 장학금 받는 대상으로 떴다는 거예요. 학교에는 목요일 날 큰 목돈으로 학교에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어느 분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인지 이런 거를 선별하는 시간이 약 2주 정도 걸립니다. 저희가 장학금을 받고 2주 정도 뒤에 학우님 개인에게 지급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급 완료라고 장학재단에서 확인하면 2주 뒤에 목요일날, 저희가 학교의 출납일이 목요일이거든요. 목요일날 받으시는 거고요. 목요일 지급 완료라고 뜨고 2주가 지났는데 입금이 안 된다. 그러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확인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장학금 선발 완료자 중 등록금 대출 전은 국가장학재단에서 자동으로 대출금 상환 처리가 됩니다. 근데 대출금을 전액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국가장학금을 전액 받으셨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잔액이 얼만큼 남아 있는지, 몇백 원이 남아 있어도 그거는 돈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상환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대출 부분인데 수강 신청 완료 후에 학우님들 등록하시고 나서 대출 미리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출해서 학교에서 수납 원장이 안 올라가서 대출이 안 된다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오프라인 대학과 다르게 학점당으로 계산이 되다 보니까 학우님께서 수강 신청을 완료해 주셔야지 저희가 재단에 수납 원장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강 신청 기간이 끝나고 등록금 납부 기간 전날 저희가 수납 원장을 일괄로 올려드립니다. 근데 학우님들께서 수강 신청 기간에 수강 신청을 안 하셨어요. 근데 등록금 납입 기간에 간혹 가다가 등록금 납입과 수강 신청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막 수강 신청을 하시고 대출을 하러 갔는데 수납 원장이 없다. 이러시면 좀 기다려 주셔야 되세요.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해드릴 수는 없고 일괄적으로 그 시점에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수납 원장을 업로드 시켜드리거든요. 그때 들어가셔서 대출 자기가 등록한 등록금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대출 실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학교 측 연락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바로 수납 원장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대출 신청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수납 원장을 올리고 학우님들이 다시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하고 대출 실행 버튼을 눌러야지 완료가 됩니다. 간혹 대출 신청까지 누르고 본인이 다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놓치시고 있다가 미등록 제적이 되시는 경우가 아주 한 번씩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우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본인 대출했을 때 학교에 정상적으로 돈이 들어갔는지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 가능하시니까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대출도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성적이 70점 이상 되셔야 되세요. 그리고 재학생의 경우에는 12학점 이상 이수를 하셔야 되고, 아주 만약에 직전 학기 성적 미달로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에 딱 2번 정도 구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학교 측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특별 추천 요청이라는 거를 드릴 수 있고요. 그것도
50점, 60점 이러면 안 됩니다. 60점 이상인 경우 그때만 60점에서 70점 사이죠. 그때만 여기 특별 추천 요청을 해서 구제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 경우는 학교 측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그리고 국가장학 아까 이야기 드리면서 실점 평균이 80점 이상이 되셔야지 12학점 이상을 이수를 하고 80점 이상이 되셔야지 국가장학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시거든요. 근데 80점이 계절학기까지 포함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정규 학기 때의 성적을 국장학재단에 올립니다. 근데 본인이 계산했을 때 계절학기까지 올려가지고 원래 79점 몇인데 계절학기까지 다 합산하면서 7과목을 합치니까 80점이 겨우 넘는다. 근데 저희가 그걸 출연할 수는 없어요. 저희 쪽 연락 주시면 내역 확인해가지고 인별로 수정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학우님께 드리는 팁이니까 나중에 혹시나 그런 상황 생기시면 학교 측으로 연락 주십시오. 여기까지 장학금 신청 부분은 끝이 났고요.